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. 저 김문수, 황교안은 또 한동훈은 저 안철수 저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.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.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.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?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.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. 가히 춘추 전국시대 수준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. 그런데 이게 사심 브리핑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말진 기자의 사심으로 봤을 때 후보는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데요.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. 국민의힘 후보 숫자만 많다고 과연 흥행에 성공할까요?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무시한다면 그 흥행이 아니라 자칫 정치적인 만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보실 때 김 기자가 보기에는 제대로 싸울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다?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? 그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이번 선거는 이제 비상계엄 네. 또 탄핵 선거입니다. 물론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 선거이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취재 기자의 보도 윤리 또 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. 네. 하지만 이 또 판도라는 그걸 안 지켜도 되는 그렇습니까? 판을 깔아드립니다. 그러면은 까겠습니다. 네.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날 밤 그 순간 중요했던 순간에 국민의힘을 그래도 구한 그런 정치인이 있죠. 당시 당대표가 그래서 조기 대선입니다마는 그래도 대선에 후보라도 낼 수 있는 정당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. 네.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런 그 중대 결심을 안 했더라면 지금 뭐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을 배신하고 배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고 네. 또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게 나라 일을 하는 네.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. 그래서 저는 그나마 명분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민주당 출입하는 홍익표 기자께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 일단 이 출마 러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라셨어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합니다. 대통령 탄핵 안 당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.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갈 뻔했어? 예, 도리어 우리보다 더 기다린 것 아니냐.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.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출마 포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. 좀 더 국민께 겸허하게 죄송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뭐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막 쏟아져 나와서 내가 뭘 할 건가? 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가 이걸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전부 일성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. 이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인가 이런 생각이 더 깊이 박히는 거죠. 그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 이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좀 환영이다, 편하다 이런 분 누가 있을까요?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또 좀 신뢰가 되긴 하지만 네. 굳이 하면 아무래도 지금 도리어 1등인데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보는 게 도리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가 그 이미지가 좀 노예해 보이잖아요. 네. 연세도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글쎄요 뭐 호감도 이런 거 등등 했을 때
지금 1등인데 과연 그 계속 갈 건지.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 그들만의 리그에서 1등이다. 그렇죠. 중도층에게 그 어떤 호소력이 있는 후보인지 이런 거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면 이 후보가 되면 우리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다. 이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? 근데 그런 후보들이 다 정리가 돼 버렸다. 정리가 다 됐어요. 예, 오세훈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. 오세훈 시장이죠.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특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네.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안팎에서. 그랬는데 뭐 유승민 전 대표는 뭐 결국은 당내 그 배신자 프레임을 못 넘어섰고, 네.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나 또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 그 스스로 이제 자충수를 둔 거죠. 그리고 아마 지지했던 의원들이 유승민 그 오세훈 시장이 좀 하락하니까 네. 도리어 그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갈아탄 것 같아요. 옛날에 1월 달인가요? 어때 무슨 모임할 때 오세훈 시장 모임하는데 한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왔었잖아요. 네. 근데 그 의원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 지지하려고 했던 모임인데 이제 당 지도가 말렸죠. 그때가 아마 개헌 토론회였던 그렇습니다.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도 커지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만둔 것 같은데, 그 도리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걱정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도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그 덜 우려스러운 분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. 덜 우려스러운 분들만 남아 있다. 김용호 기자가 입을 그냥 물고 계시는데. 그 이제 물론 이제 초반이지고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각 정당에서 이 게임이 시작되면 경주가 시작되면은 좀 양상이 좀 달라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예, 홍익표 기자의 민주당 시점 사심 브리핑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요. 이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면. 예. 제가 여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. 자,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홍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이재명 전 대표 벌써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. 바로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쟁할 당시인 2021년 이재명이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. 이번에는 K 이니셔티브를 갖고 다시 도전에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. 여러 후보와 같이 경쟁할 텐데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게 그리고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홍 기자께서 이 슬로건 언급을 해주셨는데 2021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선거할 당시에 그때는 이재명이 합니다가 슬로건이었어요. 예. 근데 이재명이 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지금 이재명.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왜 변화가 있었을까요?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.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답답함이 뭐였냐면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을 고구마, 네. 또 이재명 후보를 사이다, 뭐 이렇게 네네.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과 단점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분의 장점은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각 이해 계층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국가 지도자였는데, 그러나 그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도리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일을 좀 처리하고 추진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원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가 나왔는데 그 3년 동안 너무 과감한 지도자, 네. 무조건 합니다. 그러니까 법과 원칙도 넘어서서 해버린 거 아닙니까? 비상계엄을. 그래서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고,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실력과 경험 그리고 신중함과 어떤 이 전후 사정, 앞뒤 맥락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노련하고 경험 있는 지도자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. 김 기자는 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이름 넣은 이 슬로건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는 뭐 이재명 그 대표는 이제 거의 이제 그 후보로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, 네. 저는 그 이재명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 민주당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심리적인 전체주의 분위기예요. 심리적인 전체주의. 예. 그러니까 외형은 그냥 민주정당입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
했을 때 보면은 사실 뭐 국회도 방탄 국회가 됐고 그 이재명 그 당대표를 위해서 말이죠. 여러 가지 쪼개기 국회를 했었고 그리고 당원 당규도 바꿨습니다.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었어요.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은 경선을 지난번 대선 경선 룰을 또 바꿨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경선 룰로 해도 아마 이재명 그 당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될 게 거의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못 믿어서 그런지 그 당심을 더 50%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또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야 이재명 그 당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계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심리적으로는 민주당 내부는 거의 전체주의 분위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거의 다 차단됐었잖아요. 그리고 공천할 때 보니까 그때 그 비명계는 거의 뭐 행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글쎄요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. 글쎄 이게 뭐 제가 조금 반박을 해야 될 것 네, 같아서 네, 네. 예. 우선 뭐 밖에서 뭐 일극 체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독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같이 일해보면 열에 7번은 제 의견을 들었어요. 예. 한 두세 번 정도 본인이 꼭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십니다.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낼 때도 잘 들으세요. 그다음에 쭉 들어보고 그 몇 번은 그랬어요. 아 이거는 정말 그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가 정말 좋습니다.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하고 본인의 입장을 철회하고 바꾼 적도 몇 번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막 이렇게 그 뭐 억지 부리고 떼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왜 그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차분히 설명하면 상당히 들어주시더라고요. 잘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독주한다, 뭐 그다음에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거 접촉하지 않은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이미지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하면서 약간 이 뭐랄까 밀어붙이기 시작 행정력을 많이 보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외부에서 봐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정당 대표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실 그렇잖아요. 행정기관하고 정당의 대표는 많이 다른 걸 본인도 느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대표 물러나면서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저는 정당 대표 3년의 생활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좋은 결과가 돼서 대통령 되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